안녕하세요. 자, 오늘 형법 문제는요. 여러분이 제일 힘들어하는 위전착입니다. 위전착. 조금 제가 여러분이 많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조금 자세하게 설명할 테니까 요거는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보시고 이해가 안 되시면 자꾸 반복을 해보세요. 자, 4번에 갑은 자기를 마중 나온 친구를 강도로 오인하고 방어할 생각으로 을을 공격해서 상해를 입혔다. 갑이 을을 강도로 오인함에 있어서 과실이 있다. 갑의 형사책에 관한 설명 중 그랬습니다. 자, 강도로 오인하고 방어할 생각으로 했대요. 자, 여러분 우리 기본을 한번 좀 잡고 갑시다. 우리가 불법은 위법 행위인지를 검토하는 것이고요. 위법 행위란 게 확인되면 책임 파트에 가서 그 사람을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검토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건 기본 틀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불법과 책임에서 확인할 게 하나가 뭐가 있냐면 불법에서는 이 행위자가 발생한 사실을 제대로 인식했는가를 하나 확인할 게 있죠. 자, 이게 겉으로 드러난 사실, 이게 우리 법적인 용어로 하면 객관적 구성요건, 실제로 사람을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 구성요건, 그리고 그걸 인식하는 거, 이걸 우리가 주관적 구성요건 중에 특별히 고의라고 부르죠. 자, 책임 파트에 가면 위법성 인식 문제가 하나 또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위법성을 제대로 인식했어야 이 사람을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법성을 인식했다는 걸 우리가 위법성의 인식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자, 불법에서는요, 어떤 행위가 있었는데 그 행위를 자기가 생각한 그대로 있으면 이거는 제대로 고의를 인식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이렇게 발생한 사실이 하나가 있다고 쳐볼게요. 이렇게 어떤 사실이 있었을 때 인식이라는 건 똑같이 생각하는 거야. 요거 그대로 생각하는 거. 이게 제대로 된 고의입니다. 행위가 있고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 사람이 생각한 건 이렇게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럼 일치가 안 되잖아요. 이런 걸 착오라고 한단 말이에요. 착오는 발생한 사실과 생각한 게 다른 거예요. 이렇게 다른 걸 착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발생한 것과 생각한 것이 같으면 이거는 제대로 인식을 했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의 인식에서 발생한 사실이 있는데 그거와 똑같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똑같죠? 반반씩. 이러면은 제대로 인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발생한 사실과 다르게 생각했을 때는 다르다라고 해서 이거를 착오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위법성 파트도 마찬가지예요. 위법이라는 게 있는데 요 위법한 그대로 생각했으면 위법이고 나도 위법이라고 생각했으면 이건 제대로 위법성을 인식했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상은 이렇게 위법인데 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으면 다르잖아 이렇게. 이런 걸 우리가 착오라고 부른단 말이야. 발생한 것과 생각한 것이 다를 때 이런 걸 착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범죄가 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인식해야 될 게 사실도 인식해야 되지만 위법성도 인식을 해야 돼요. 사실을 발생한 거 그대로 인식했으면 제대로 인식한 거예요. 근데 발생한 것과 다르게 인식하면 이건 착오가 있는 거예요. 위법성도 마찬가지. 위법한 그대로 생각했으면 위법성을 제대로 인식한 건데 위법성을 다르게 생각해버리면 이건 착오가 발생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착오가 발생하면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착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고의가 사실과 다르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고의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고의는 같을 때만 인정해 준단 말이에요. 같을 때만. 그럼 다르니까 착오가 발생하면 고의가 없는 것이 돼서 이때는 과실범으로 처벌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고 생각한 것과 발생한 것이 똑같아야 되는데 달라버리면 고의를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과실범이 돼요. 불법령에 오게 되면 위법한 거고 위법하다고 생각했으면 이 사람이 위법성을 제대로 인식한 건데 위법한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위법하지 않다고 생각해버리면 착오가 발생을 해버리는 거 됩니다. 그러면 이런 착오가 발생하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이건 과실범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 왜 과실범의 문제가 아니야? 여기는 지금 책임 파트예요. 책임 파트에서는 책임을 물을지 말지만 검토하는 거예요. 책임을 물을 것인지 말 것인지. 그래서 이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때는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이때는 책임을 그대로 물어요. 그래서 그냥 고의범으로 처벌해버려요. 과실범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이 사람 책임이 없다고 봐서 무죄로 가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위법성의 인식에 착오가 발생했을 때는 책임이 인정되거나 책임이 없거나 둘 중의 문제지 고의과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요게 기본이에요. 기본.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위전착은. 자, 다시 얘기해 볼게요. 정리하면 사실을 제대로 인식해야 되는데 그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어요. 발생한 사실과
생각한 게 달라요. 이거는 착오입니다. 착오가 되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 인식해야 고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고의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뭘로 가요? 이거는 과실로 간다는 걸 기억해 두셔야 되고, 위법성이 있는데 역시 위법성을 그대로 인식했으면 괜찮은데 다르게 인식해버리면 이거는 착오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착오가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고의가 있고 없고 고의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책임의 문제라는 걸 아셔야 돼. 그 책임이 있고 없고를 따지기 때문에 고의범으로 처벌하거나 무죄로 가거나 이렇게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의 인식이 없으면 과실범이지만 위법성 인식이 없으면 고의범으로 간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무죄로 빼줘요. 기본적으로 고의범이에요. 기본이에요, 기본. 요 기본부터 갑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배우는 위전착. 자, 위전착은 사실에서 착오가 발생한 걸까요? 위법성에서 착오가 발생한 걸까요? 만약에 사실의 착오라고 본다면 위전착은 과실범으로 처벌을 해야 돼요. 근데 위법성에서의 착오라고 하면 과실범이 아니라 고의범으로 처벌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봐주는데 지금 우리 사례도 보면 대부분이 정당한 이유가 없어요. 정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고의범으로 처벌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실범으로 처벌받느냐 고의범으로 처벌받느냐, 이 얘기는 사실의 인식으로 볼 것이냐 위법성 인식으로 볼 것이냐, 이 문제예요. 이게 우리 위전착의 기본 문제점이에요. 문제점. 그럼 위전착은 사실의 인식의 문제예요, 위법성 인식의 문제예요? 자, 보세요. 위전착은 뭐냐면 원래 강도가 있으면 정당방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정당방위는 위법이에요, 적법이에요? 이거는 적법이에요. 정당방위 위법성이 조각되니까 적법입니다. 근데 위전착은 어떤 사례예요? 우편배달부를 때린 거예요. 강도를 때린 게 아니라 우편부를 때린 겁니다. 그래서 정당방위예요, 정당방위가 아니에요. 이건 정당방위가 될 수가 없어요. 우편배달부를 때렸기 때문에 정당방위가 아닙니다. 그럼 위법이에요, 적법이에요? 이건 위법이에요. 다만 이 사람은 지금 위법을 저지른 사람이에요. 강도를 때린 게 아니라 누굴 때렸기 때문에, 우편배달부를 때렸기 때문에. 그럼 위법을 저지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위법을 저질렀는데 자기는 적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위법한데 자기는 적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착오가 발생한 거예요, 착오. 근데 여기도 착오가 있죠. 사실은 누군데? 우편배달부인데 나는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강도로 생각하고 있잖아. 그리고 여기도 뭐가 있어요? 여기도 착오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위전착은 여기 부분이 착오 있어요. 우편배달부를 뭐로 생각했다? 강도로 생각했다. 그래서 우편배달부를 강도로 잘못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착오가 하나 발생합니다. 여기서 사실의 착오. 사실관계잖아, 이거는. 우편배달부냐 강도냐. 그래서 사실에 있어서의 착오가 발생해요. 근데 여기도 착오가 있다는 거야. 이거는 사실은 위법인데 자기는 뭐로 생각해요? 자기는 정당방위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기는 뭐라고 생각해? 떳떳하다고 생각해요. 적법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위법에 있어서도 착오가 발생해요. 그래서 이거는 위법성의 착오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 위전착이 왜 문제가 되느냐? 위전착은 사실의 착오와 위법성의 착오가 둘 다 있는 경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경우가 위전착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야. 그럼 사실의 착오도 있고 위전착에도 위법성의 착오도 있는데 이걸 어느 걸로 처리할 것이냐의 문제예요. 사실의 착오로 봐요, 위법성의 착오로 봐요? 원칙대로 따지면 여기에요. 위법성의 착오예요. 이게 왜 위법성의 착오가 될까요? 이거는 무시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거 왜 무시해요? 여러분 우리 사실의 착오 배우는 거 있죠? 법정적법설, 구체적법설, 추상적법설 배우잖아. 그 법정적법설, 구체적법설, 추상적법설 중에 공통적으로 착오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착오라 보지 않는다가 뭐였어요? 명중한 경우예요. 명중한 경우. 잘 보세요. 지금 우편배달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때립니다. 뭐라고 생각하고? 강도라고 생각하고 때렸습니다. 명중했죠? 명중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누구일 뿐이야? 강도일 뿐이야. 이건 뭐예요? 우리 모든 학설이 다 뭐라고 그래? 이건 착오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냥 애초부터 이 사람을 때리려고 한 걸로 본다. 이게 우리 착오에서 문제잖아. 똑같이 볼까요? A인 줄 알고 때렸는데 A인 줄 알고 때렸는데 알고 봤더니 B더라. 알고 보니 B더라. 이거 어떻게 처리했어요? 명중했네? B 상해 기수. 이렇게 한단 말이야. 이걸 착오로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학설이. 그래서 이 우편배달부를 강도로 착각한 부분에 착오가 있긴 했지만 이건 우리 어떤 학설에 의해도 이걸 착오로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위법성의 착오로 처리가 되는 거야. 그럼 위법성의 착오 처리가 되면
과실범으로 가요? 고의범으로 가요? 그럼 고의범으로 가는 거예요. 고의범으로. 그래서 위전착은 고의범으로 처벌하는 게 이론상 맞는 거예요. 원래는요. 그래서 이렇게 고의범으로 가자는 견해가 있는데 이 견해를 우리가 책임설이라고 하죠. 책임설. 왜 책임설이라고 그래요? 위법성 인식은 책임의 문제라는 거예요. 위법성 인식은 책임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원래 이 이론이 맞아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 학자들은 다 책임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책임설을 취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위법성 조가사유 전대사실착오 위전착을 고의범으로 처벌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납득을 못해요. 여러분 이 때린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가 고의로 우편부도를 때렸지.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가 고의로 우편배달부를 때렸지라고 하면 이 사람 뭐라고 할까요? 내가 뭘 고의로 우편배달부를 때려요. 저는 우편배달부를 때릴 생각이 전혀 없었고 강도인 줄 알고 실수로 때린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이 사람은 실제로는 우편배달부를 강도로 잘못 알고 실수로 때린 거지 고의로 우편부를 때렸다고 하는 것이 우리 법감정에 반한다고 한단 말이에요. 이건 일반인의 법감정에 반한다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이 책임설을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 학자들이, 일부 학자들이 야 우리가 물론 책임설이긴 하지만 책임설을 그대로 주장하라, 그대로 고집을 하면 이놈을 고의범으로 처벌하는 문제가 생긴다. 근데 이건 누가 봐도, 우리 일반인들이 누가 봐도 이건 과실범이라고 생각하지 이걸 고의범으로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생겼어요. 근데 여전히 어떤 학자들은 뭐라고 그래? 그래도 이론적으로는 고의범이다. 그러니까 나는 그대로 책임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국사 수업 듣다 보면 남인, 북인, 노론 서로 막 갈라지죠? 이 똑같은 거야. 처음에 책임설로 같이 갔던 학자들이 어디서 갈라지냐면 이 원자행을 처리하는 걸 갖고 서로 싸움이 붙은 거야. 어떤 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 책임설에서 야 그래도 이론인데 그 이론 그대로 가야 돼. 이론 그대로 가서 고의범으로 그대로 가야 돼. 이게 엄격 책임설이에요. 왜 엄격이란 말이 붙는지 알겠죠? 나는 그래도 책임설로 가겠다는 거야. 나는 그래도 책임설로 간다는 거야. 일반인의 법감정에 반하는데 그건 일반인들 생각이고 나는 이론 그대로 가겠다는 거야. 나는 엄격하게 책임설을 주장하겠다는 견해고, 일부 학자는 뭐라고 해요? 아무리 우리가 책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위전착을 고의로 가면 이건 일반인의 법감정에 반한다. 그러니까 이걸 좀 수정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책임설을 조금 수정하자라고 하는 견해가 제한적 책임설이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책임설이 위전착에서 두 파로 나눠지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서 두 파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엄격 책임설과 제한적 책임설의 차이는 뭐라고 그래요? 위전착을 처리하는 것만 다르다고 그런다고. 이게 기본적으로 같은 책임설이야. 책임설인데 위전착에서도 나는 책임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라는 게, 책임설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게 엄격 책임설, 위전착에서는 책임설을 좀 제한하겠다는 게 제한적 책임설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지금 현재 우리 다수 학자는 이쪽이란 말이야. 왜냐면 과실범으로 가는 게 맞으니까. 그래서 이 제한적 책임설은 요 위전착을 뭐로 처리하자고 그래요? 과실범으로 처리하자고 한다고. 근데 엄격 책임설은 여전히 뭐로 가자고 그래? 무조건 고의로 가자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과실로 가자고 그런다고. 여기서 차이가 생긴다는 걸 아셔야 돼. 알겠죠? 엄격 책임설은 여전히 고의를 고집하는 견해고, 제한적 책임설은 여기서는 파가 갈라진 거예요. 파가 갈라져서 과실로 가자고 하는 게 제한적 책임설이에요. 자, 그럼 제한적 책임설은 과실로 가자고 그래. 자, 과실로 가자라고 하는데 그러면 뭔가 논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한적 책임설이 과실로 갈 때 어떤 논리를 갈까 해서 또 갈라져요. 여기서 학설이 또 갈라진다고. 우리 여러분 국사에서 붕당정치 배우면 학자들이 자꾸 갈라지죠. 어떤 사안에 있으면 계속 갈라지는 게 이거야. 또 갈라져요. 자, 제한적 책임설이 어떻게 또 갈라지냐면, 자 이제 책임설에서 엄격 책임설과 제한적 책임설을 갈라져서 이렇게 위전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래서 제한적 책임설은 과실범으로 가자는 견해는 또 일치가 됐어. 근데 그 제한적 책임설 안에서도 또 어떻게 과실범으로 갈까가 또 갈라지는 거야. 이 사람들이 두 가지로 갈라지는데, 어떻게 갈라지냐면, 자 기본기 여러분, 우리 고의는 불법에도 고의가 있죠. 책임에도 고의가 있죠. 우리 책임 요소가 네 가지잖아. 고의, 기능.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요 위법성 인식이 있고, 또 하나가 여기에도 고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의는 이중적 지위를 갖고 있다. 이건 기본기입니다. 이것까지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고의는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기억 안 나시면 우리 수업 들었던 거 다시 한번 잘 봐보세요. 그래서 고의는 이중적 지위를 갖고 있다. 양쪽에 있다. 이 고의를 특별히 무슨 고의라고 하냐면 불법 고의라고 하고, 이 고의를 책임 고의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들 배우는 고의는 이 고의죠. 근데 여기에도 고의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 자, 그런데 이 제한적 책임설이 다시 두 개 파로 갈라져요. 어떻게 갈라지냐면,
과실을 만들려면 고의가 없어야 과실이란 말이에요. 고의를 없애야 과실이 되니까 고의가 양쪽에 있다 보니까 학설이 파가 나눠진 거야. 이 고의를 없애자는 견해가 있고 이 고의를 없애자는 견해가 생긴 거예요. 이쪽 고의를 없애자는 견해가 이게 유추적용설이에요. 이게 유추적용설. 이 고의를 없애자는 견해가 이 사람들이 법역과 제한적 책임설이에요. 이쪽 쓸게요. 자, 똑같이 이 두 학설은 책임설에서 갈라진 견해야. 책임설을 취하다 보면 고의범으로 가다 보니까 책임설을 그대로 취하지 말고 책임설을 조금 제한하자 이거야. 그래서 과실범으로 가자. 그래서 과실범으로 가자고 의견은 통일이 됐어. 근데 이 사람들 안에서 또 파가 갈라지는 거야. 그럼 과실범으로 가려면 고의를 없애야 되는데 어떤 고의를 없앨 것이냐라고 하니까 불법 고의를 없애자라고 하는 견해가 유추적용설, 책임 고의를 없애자고 하는 견해가 법역과 제한적 책임설 이렇게 나와지는 거야. 그럼 유추적용설의 논거는 뭐냐? 유추적용설의 논거는 왜 불법 고의를 없애자고 하냐면 우리 위전착은 결론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위법성 인식의 착오로 보기는 하지만 사실의 착오 부분이 있어야 포함돼 있어야 안 돼 있어요. 사실의 착오 부분이 포함이 돼 있단 말이야. 다만 우리 학설이 우편 배달부를 강도로 잘못 본 이 사실의 착오 부분이 있긴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모든 학설이 이걸 착오가 아닌 걸로 봐버린 것 뿐이야. 근데 사실 착오 포함이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 유추적용설은 뭐냐면 물론 이거는 위법성의 착오다. 이론상으로 위법성의 착오이긴 하지만 얘가 포함이 속 안에 들어있지 않느냐. 들어있으니까 그냥 사실의 착오로 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사실 착오 아니잖아. 우리 어떤 학설을 쳐도 이거 사실 착오로 안 보잖아. 그러니까 이 학설이 뭐라고 그래? 그러니까 유추적용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의 착오가 아니지만 사실의 착오처럼 보자. 왜? 요게 포함돼 있잖아. 어쨌든 간에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의 착오 부분이 우리가 무시를 하고는 있지만 요 경우는 무시하지 말고 그냥 위법성 착오로 보지 말고 이 착오로 봐버리자는 거야. 이 착오로. 그 사실 착오 아닌데 그러니까 사실의 착오처럼 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사실의 착오처럼 보자.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유추적용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추적용설은 요 사실에서 착오가 생겼다고 보자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없애서 유추적용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유추적용설이 나오면 여러분 위전착은 시험 문제를 쉽게 푸는 방법이 있어요. 위전착을 쉽게 푸는 방법은 뭐냐면 학설 이름에서 찾으면 돼. 학설 이름에서. 학설 이름을 잘 보면 이 학설 이름을 잘 지어놨다고. 학설 이름만 딱 보면 어떻게 처리될지가 나와요. 유추적용설은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유추를 찾아야 돼. 유추. 자, 유추가 뭐냐? 위전착은 책임 영역에서 요 위법성 인식이 없는 경우인데 이거를 불법 파트에 있는 사실의 인식이 없는 걸로 봐서 즉 유추적용해가지고 불법 고의를 없애자는 견해예요. 그 유추적용설은 위법성의 착오를 사실의 착오로 간주하자 그렇게 보자라고 해서 유추적용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법 고의를 없애자는 게 유추적용설이에요. 그럼 법역과 제한적 책임설은 또 뭐라고 하느냐? 야 아닌 것을 유추하자는 말 쓰지 말자. 우리 죄형법조 중에 유추해서 금지라는 원칙도 있죠. 유추라는 거 별로 좋은 거 아니다. 유추하지 말고 그냥 여기서 해결하자는 거야. 책임 영역에서. 자, 책임 영역에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더라. 그냥 불법은 그대로 두고 여기에도 고의가 있으니까 이 고의를 없애면 된다. 이 고의를 없애면 사실의 착오가 아니고 다만 책임 고의를 없앤다고 해버리면 된다. 그럼 이 학설은 왜 법역과 제한적 책임설이라고 하냐? 요거는 효과 제한이라는 데다 딱 책임을 지셔야 돼. 동그라미 치셔야 돼. 효과를 제한한다. 무슨 얘기냐면 이 법역과 제한적 책임설은 이 사람은 고의범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고의범 맞다. 이거를 없앨 수는 없다. 얘는 고의범 맞아. 불법 고의는 그대로 인정이 돼. 고의범은 맞는데 효과만 고의범은 맞는데 처벌하는 효과만 과실범으로 처벌하자는 거야. 효과만 과실범으로 제한을 해서 과실범으로 처벌하자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유추적용설과 법역과 제한설 차이가 뭐냐면 유추적용설은 얘를 아예 과실범으로 보는 거예요. 과실범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얘는 원래부터 과실범이야. 이렇게 행위 자체가 뭐야? 행위가 과실행위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 고의를 없애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역과 제한적 책임설은요 과실범으로 보는 게 아니라 고의범으로 봐요. 고의범이 맞아 이렇게 한다고. 이 고의는 살려둬서 불법 고의는 그대로 있어. 그런데 책임을 물을 때 처벌만 과실 책임을 묻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얘가
고의로 사람을 상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할 때는 과실치상으로 처벌하자는 뜻이야 이게. 그래서 효과만 과실범으로 가자야. 효과만 과실범으로 가자. 죄는 고의범인데. 그 죄는 고의범이지만 어쨌든 처벌은 과실치상으로 하자는 거야. 처벌만 이렇게. 그래서 이걸 법역과 제한적 책임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법역과 제한적 책임설, 이 효과만 제한한다는 걸 잘 기억하셔야 돼. 효과만 제한한다. 효과만 제한하는 건 뭐냐면 불법 고의를 없애지 않는다. 불법 고의 그대로 놔둔다. 다만 효과만, 책임만 과실범의 책임을 묻겠다라는 게 법역과 제한적 책임설이에요. 유추적용설은 이걸 그냥 과실범처럼 유추시키자 이런 뜻이에요. 아예 불법 고의를 없애버리자 이런 견해예요. 그래서 이 학설의 이름에서 이걸 좀 찾아내셔야 돼.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설명한 게 학설을 지금 3가지를 설명했어요. 뭐뭐 설명했냐면 원래 위법성 인식이 없는 위전착은 위법성 인식이 없는 경우다. 위법성 인식이 없는 경우다. 따라서 이론대로 하면 위법성 인식이 없는 경우니까 이론대로 하면 자, 우리 지금 현재는 책임설을 취하고 있다고 그랬죠? 책임설이라면 우리 학자들은 자, 책임설에 의하면 이론대로 하면 위법성 인식이 없는 경우니까 책임을 논해야 되는 부분이고 얘가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고의범으로 처벌한다. 이게 책임설이에요. 근데 이게 엄격 책임설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여기서 학자들이 갈라졌다고 그랬잖아. 여전히 나는 책임설을 고집하는 사람들 엄격 책임설. 그럼 이 엄격 책임설은 어디다 여러분 키워드를 두셔야 되냐면 책임에다 딱 키워드를 두셔야 돼요. 아, 책임이 없고 없고의 문제지 고의과 실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걸 생각해야 돼. 자, 책임이 있고 없고 문제니까 책임설은 결론이 고의범으로 가요. 이걸 아셔야 돼. 책임설은 고의범으로 갑니다. 책임이 없는 거지 과실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책임설은 고의범으로 처리를 해요. 자, 그런데 이 학설을 고집하지 않고 파가 갈라졌다고 그랬죠? 야, 우리 책임설을 취하면 고의범으로 가니까 이거를 좀 과실범으로 가자라고 해서 만든 학설을 뭐라고 한다고요? 이걸 제한적 책임설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제한적 책임설이 또 파가 갈라졌다고 그랬죠? 2가지로. 자, 제한적 책임설은 뭐로 처리하자? 과실범으로 가자라는 견해를 해서 여기서 갈라져 나왔다고. 근데 이 과실범으로 가는 논거를 또 2개를 얘기한다고. 그럼 과실범으로 가려면 고의를 없애야 되는데 어떤 고의를 없앨 것이냐라고 해서 불법 고의를 없애자고 하는 견해가 있고 책임 고의를 없애자고 하는 견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불법 고의를 없애자는 견해는 유추적용설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유추적용설. 왜 유추적용설이라고 하냐면 이건 지금 책임 영역인데 불법에 있는 고의를 없애자고 하니까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론상으로는. 그런데 그걸 그러니까 유추하자 이런 얘기하는 거야. 유추적용하자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이거는 책임 고의는 말이 돼요. 왜? 지금 책임을 논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 고의를 없앤다고 하니까 논리에 맞아. 논리에 맞으니까 얘들은 뭐라고 그래요? 자, 불법은 인정되지만 불법 고의는 그대로 인정하겠다는 거야. 불법에 있는 고의는 그대로 인정하되 책임만, 즉 효과만, 처벌하는 효과만 고의로 하지 않고 과실범으로 가자. 이게 법역과 제한적 책임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법역과 제한적 책임설은 이름 자체가 그렇게 딱 만들어놨잖아. 효과를 제한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효과만 제한한다. 여전히 뭔데? 고의범인데 얘는 고의를 저지른 놈인데 효과만 뭘로? 과실범으로 처리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 게 법역과 제한적 책임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학설의 이름을 가지고 검토를 하셔야 돼. 책임설, 아 이거는 책임이 없고의 문제지 고의과 실의 문제가 아니지. 따라서 고의범으로 가는 거고요. 유추적용설 그러면 아 이거 원래는 책임의 문제인데 고의과 실로 가버리는 거야. 불법 고의를 없애는 걸로 해가지고 유추적용설. 법역과 제한적 책임설은 불법 고의는 그대로 두고 효과만 과실로 가자는 거야. 그래서 책임 고의를 없애자는 게 법역과 제한적 책임설 이렇게 논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학설 이름을 가지고 검토를 하셔야 돼. 자, 요게 여러분이 배우셔야 되는 학설입니다. 근데 이거 말고 독일에서요. 독일의 학설 중에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 이론이라는 게 또 있어요. 이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 이론도 요 위전착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학설에 등장하는 학설 중에 하나인데 이 독일의 주학설인데 이게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 이론은 일단 이게 뭔지 또 아셔야 되는데 이거 자세한 설명은 제가 지금 유튜브라서 설명을 못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 이론은 결론이 뭐였어요? 위법성 조각 사유를 뭘로 보는 거예요? 이걸 소극적 구성요건으로 본다고 해서 위법성
이걸 소극적 구성 요건으로 본다고 그래서 이걸 소극적 구성 요건 표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법성 조각 사유를 구성 요건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자, 이 학설에 의하면 위법성 조각 사유가 구성 요건이다 보니까 이 논리가 생겨요. 여러분 이 논리 알죠? 자, 구성 요건을 인식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이걸 고의라고 한단 말이에요. 응? 사실. 근데 이 구성 요건 안에 얘가 들어가 버려요. 위법성 조각 사유 요 안에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위법성 조각 사유와 관련된 인식도 고의 안에 들어가 버리는 결과가 생겨요. 이 학설은. 이 독일의 학설. 자, 이 소급 표현은 제가 전에 설명 자세하게 했으니까 그거 다시 보세요. 그러면 위법성도 고의 안에 들어있다고 보는 게 소급 표현이에요. 그럼 소급 표현은요. 위전착은 이게 없는 거죠. 위전착은 이게 없는 거란 말이야. 그럼 위법성 인식이 없는 거죠. 근데 소급 표현하면 위법성 인식이 없으면 자동으로 고의가 없어져요. 이거는 논리상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왜? 이걸 고의로 이걸 구성 요건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위법성 인식이 없으면 당연히 고의가 없는 것이고 따라서 과실범위 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전착을 가장 논리적으로 쉽게 설명하는 게 소급 표현이라고 그래요. 소급 표현은 위법성 조각 사유를 구성 요건으로 봐버리다 보니까 이걸 모르면 구성 요건을 모르는 것이 되고 구성 요건을 모르는 것이니까 당연히 과실범위 된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래서 깔끔하다는 얘기를 듣는다고. 이 얘기를 기억하셔야 돼. 그러면 소급 표현은 어디다 키워드를 잡으셔야 되냐면 구성 요건에다 키워드를 잡으셔야 돼요. 구성 요건을 찾아야 돼. 자, 무슨 얘기냐? 소급 표현은 위전착의 문제를 구성 요건의 문제로 보는구나. 구성 요건은 사람을 동물로 잘못 봤다든지 이런 걸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구성 요건은. 근데 그런 걸로 봐버려요. 그러니까 당연히 구성 요건을 보니까 없으면 과실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소급 표현은 구성 요건에다 키워드를 잡으셔야 돼. 그래서 소급 표현은 과실범으로 간다는 논리를 찾아내셔야 돼. 이게 소급 표현이에요. 제가 유튜브라 지금 자세한 설명 못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소급 표현 잘 모르시겠으면 유튜브 전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거 있으니까 그거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이번에 하나 더. 이제 마지막으로 위전착 학설에 하나가 뭐가 더 있냐면 고의설이라는 게 있어요. 고의설. 이 고의설은 현재 우리 접촉예하고는 안 맞는 겁니다. 이건 아주 옛날 학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주장하는 학자들도 다 돌아가셔가지고 없어. 그래서 사실 안 배워도 되는 학설이에요 이거. 근데 우리가 국사 공부를 옛날 일이지만 배우죠? 똑같은 거야 이거. 이 학설이 옛날 학설이지만 이런 학설이 있다는 걸 알기 위해서 배운단 말이야. 그럼 이 고의설은 뭐냐? 위법성 인식이 고의 안에 들어있다고 본단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고의는 사실의 인식과 위법성 인식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보는 게 이게 고의설이에요. 그래서 이걸 고의설이라고 그래요. 위법성 인식이 고의하고 같은 거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같은 거라고 보다 보니까 이 고의설에 하면 또 결론이 간단해져요. 위전착은 위법성 인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위법성 인식이 없는데 위법성 인식이 고의 안에 들었잖아. 그럼 위법성 인식이 없으면 뭐가 없어져요? 당연히 고의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게 과실범으로 간단 말이에요. 또 이런 결과가 생겨요. 그래서 이 고의설이 나오면 여러분이 뭘 체크하냐면 고의를 체크하면 돼. 고의. 자, 고의를 체크한다. 없으면 과실. 간단하잖아 이거는요. 그래서 학설은 이렇게 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러면 위전착은 제가 유튜브 설명을 또 너무 길게 했더니 유튜브는 그렇게 설명을 너무 길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는 얘기가 자꾸 나와서 제가 지금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하고는 있는데 수업 들었던 거 잘 기억하시고 저기 뭐 소급표 이론 같은 거는 전에 유튜브에 찌르고는 게 있으니까 그거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문제 푸는 방법 잘 보세요. 고의설이 나옵니다. 우리 학설은 고의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 이론이 있어요. 위전착 학설이, 그 다음에 책임설이 있어요. 이 책임설은 엄격 책임설이 있고 제한적 책임설이 있습니다. 근데 제한적 책임설이 또 파가 갈라진다고 그랬죠? 이게 유추적용설이 있고 법역과 제한적 책임설이 있어요. 자, 고의설도 사실은 엄격 고의설과 제한적 고의설로 나눠집니다. 근데 여러분 시험에는 엄격 고의설만 나와요. 고의설은 옛날 학설이기 때문에 중요한 학설이 아닙니다. 자, 일단 이렇게 5가지 학설이 있어요. 그럼 이 5가지 학설을 푸실 때 학설 제목에서 찾으셔야 돼. 자, 위전착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라고 하면 엄격 고의설은 고의로 처리한단 말이에요. 고의로 처리하니까 고의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당연히 이 과실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격 고의설은 과실범으로 처리합니다.
소극적 구성요건 표질은 구성요건을 생각하셔야 돼. 자, 구성요건을 인식하지 못하면 뭘로 가요? 이거 당연히 이것도 과실로 가는 거야. 그냥 구성요건으로 본단 말이야. 사람을 일부러 죽였냐 과실로 죽였냐 그런 걸로 해결해 버린단 말이야 이게. 엄격 책임설은 책임이에요. 책임이기 때문에 과실로 가는 게 아니라 이건 그냥 고의범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고의범. 책임설은 이건 고의과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책임이니까. 자, 유추적용설과 법역과 제한적 책임설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게 과실로 가려고 하는 학설이라는 거 좀 알아두시고, 유추라는 말을 생각하셔야 돼. 자, 유추라는 게 뭐냐? 아닌데 비슷한 걸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원래는 위전착은 위법성 인식의 문제인데 이거를 사실의 문제로 봐가지고 우리 구성요건 고의 얘들처럼 얘는 원래 고의니까 없앤다고 그러잖아. 근데 얘는 책임인데 고의를 없앤다는 거야. 그래서 불법 고의를 없애는 걸로 유추적용해서 과실로 가자라고 하는 게 유추적용설이에요. 법역과 제한적 책임설은 효과를 제한하는 거야. 효과를 제한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고의는 그대로 인정하겠다는 거야. 고의는 그대로 인정하는데 다만 효과 어떤 효과? 처벌하는 거, 범인을 처벌하는 효과만 과실로 책임을 묻겠다는 거야. 효과만. 그래서 처벌은 과실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고의를 없앤다고? 책임 고의를 없애자. 이게 법역과 제한적 책임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학설의 이름에 답을 다 줬단 말이에요. 이거를 잘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고민할 거 없어. 이렇게만 잘 정리를 해두시면 답을 찾는 건 간단해요. 학설 이름을 잘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지금 다 힌트를 다 주고 있잖아. 고의가 없으면 과실.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이론, 구성요건이 없으면 과실. 책임설은 이건 책임 문제야. 고의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이거는 그냥 고의범. 유추적용설과 법역과 제한적 책임설은 과실범으로 만들기 위한 논리라고 그랬죠. 근데 유추적용설 유추야. 사실은 이게 고의가 책임의 문제인데도 고의를 없애는 걸 봐버리는 거야. 책임의 문제도 고의를 없애는 것처럼 봐서 과실범. 법역과 제한적 책임설은 책임이기 때문에 이 불법 고의를 없앨 수는 없다는 거야. 불법에 있는 고의를 없앨 수는 없고 처벌만, 책임만, 효과만 과실범으로 가자. 그래서 책임 고의만 없애자. 책임을 묻는 고의만 없애자. 이게 이 법역과 제한적 책임설이에요. 그리고 5가지 학설을 이렇게 잘 기억해 두시고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뭐 교사범위 되냐 안 되냐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너무 깊이 들어가는 거라서 제가 수업 시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요것만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4번에 한번 봐보세요. 자, 기억번에 엄격 책임설, 책임 동그라미 쳐보세요. 엄격 책임설, 책임. 자, 그러면 이게 없으면 뭘로 될까요? 고의범이에요. 그냥 고의범. 그래서 고의 상해죄가 성립한다. 이게 되는 거예요. 자, 니은 봐. 엄격 고의설, 고의 동그라미 치세요. 고의. 자, 고의를 동그라미 치고 고의가 없으면 뭐가 돼? 과실범이 돼. 그래서 과실치상죄가 성립해요. 근데 거기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면 안 돼버리지. 고의설에서는 고의가 없어지는 거니까 고의가 인정된다고 틀렸어요. 과실치상은 맞는데 고의가 인정된다 X. 디귿번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 이론 구성요건 동그라미 치면 돼. 자, 구성요건이 없어지면 과실범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해죄가 돼요. 과실치상이 돼요. 과실치상. 그래서 상해죄가 성립한다가 틀린 거예요. 니을반 법역과 제한적 책임설 효과 제한을 동그라미 치면 돼. 효과만 제한한다. 그럼 행위는 고의 행위로 본다. 행위는 불법은 고의로 본다. 불법 고의는 그대로 인정한다. 다만 책임만 처벌만 과실로 하겠다. 그래서 거기 구성요건적 고의가 부인된다가 틀린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여러분 이해하실 줄 알아야 돼. 구성요건적 고의는 그대로 두고 책임 고의만 없애는 게 효과 제한적 책임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성요건적 고의가 부인된다 X. 과실치상죄가 되는 건 맞아요. 책임은 과실치상으로 물으니까. 근데 구성요건적 고의가 부인된다가 X. 그다음 마지막 유추적용설은 유추라고 그랬죠. 책임인데도 불구하고 고의를 없애버린단 말이에요. 얘들은. 그래서 과실치상죄가 성립합니다. 미음번은 니을번 설문을 구성요건적 고의가 부인됨으로 과실치상죄가 성립된다라는 건 유추적용설로 하면 맞는 말이 돼요. 유추적용설로 하면 니을번 설문이. 왜? 유추적용설은 뭐를 없애버려요? 불법 고의, 구성요건적 고의를 없애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역과 제한적 책임설과 유추적용설은 둘 다 과실치상으로 가는 건 맞는데 법역과 제한적 책임설은 효과만 제한하기 때문에 불법 고의는 살려두고 책임 고의를 없애는 것이고요. 유추적용설은 아예 불법 고의조차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추란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학설을 물론 암기를 해야 되지만 암기는 지금 제가 이렇게 학설 이름 가지고 자꾸 유추를 생각을 해놓으시고 이해도 좀 잘 해두셔야 돼요. 이해하면 사실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좀 어려워하시니까 학설 이름을 가지고 추론을 해내세요. 그럼 문제 쉽게 풀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니은번, 디귿번, 니을번이 틀렸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